지금까지 테이블을 저장해서 SQL을 사용해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혹은 운영 방법들 혹은 이제 그 테이블들에서 SQL들을 외부에서 추출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사실 분석을 자세히 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었다. 중요한 정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보여드리고 싶은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되게 빅쿼리와 잘 맞는 도구, 두 가지 시각화 도구가 있어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스프레드시트입니다. 되게 시각화 도구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스프레드시트 혹은 엑셀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 레벨에서 시트에서 뭐 굉장히 활용하기에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차트 또한 시각화 또한 매우 잘 지원되는 도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하드코어하게 사용한다면 굉장히 그 분석된 분석용으로도 혹은 모니터링 혹은 대시보드용으로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부터 먼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스프레드시트는 일단 가장 장점은 구글 드라이브, 구글 닥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서 생성하거나 편집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편하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공유가 권한 관리가 워낙 쉽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점 또한 매우 좋은 점이라고 생각돼요. 내부 조직의 다른 팀원들에게 혹은 다른 부서의 누군가에게 내가 확인한 정보를 공유하기가 사실 다른 BI 도구들인 경우에는 계정을 생성해서 혹은 문서의 URL을 따가지고 어떻게 전달하고 공유 권한을 부여하고 계정을 관리하고 이런 면들이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스프레드시트인 경우에는 그냥 문서 하나 전달해주고 공유 권한, 조회 권한만 걸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관리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격적인 BI 도구들에 비해서 시각화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장점이 큽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사본 하나 떠가지고 뭐 조금 내가 궁금한 거를 수식을 달아가지고 계산해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워낙 쉽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매우 활용성이 큰 장점이 있어요. 부가적으로 스프레드시트의 경우에는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니터링용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외에도 굉장히 운영에 가까운 운영 도구 또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외부 인력에게 정보를 제공받도록 시트를 제공해주고 그 정보를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빅쿼리에 치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활용이 가능하고 되게 원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고급지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장점이 있기는 한데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굉장히 문제가 많아집니다. 일단 로드 자체에 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띄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괴로워지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서버에 싱크되는 속도 자체도 느려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된다거나 이런 걱정도 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와는 조금 다르게 시각화만을 위한 도구는 아니다 보니까 시각화 도구 자체는 좀 한계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이나미컬리 생성되는 시각화, 화려한 시각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BI 도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에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류의 가공을 거친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좀 그걸 위한 도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단점을 좀 파괴할 수 있는 게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과정을 함께 섞기 시작하면 사실은 데이터의 전처리나 가공, 뭐 통계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빅쿼리에서 계산해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추출해서 넣는 방법, 빅쿼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SQL에 빅쿼리 콘솔에서 SQL의 조회 직후에 결과 조정을 그냥 스프레드시트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스프레드시트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엔터프라이즈인 경우에 네이티브로 데이터 커넥터라는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이 데이터 커넥터를 사용하면 쿼리 입력 이후에 바로 데이터를 출력해오고 뭐 갱신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돼요. 플러그인의 OWOX인 경우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뿌릴 도구는 OWOX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도구이고 서드파티에서 제작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구글이 제작하는 클라이언트 API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인증해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뿌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스크립트로 제작해 놓은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면 그 쿼리를 저장해 놓고 그 쿼리를 실행해서 시트에 뿌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SQL 내가 짜놓은 쿼리를 어딘가에 보관해 놓게 되고 그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시트에 보관하게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SQL을 입력할 때 뭐 매개 변수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해서 뭐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쿼리를 작성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치고 싶다. 예를 들어 매일마다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로 갱신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케줄 작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간이 모니터링 대시보드 같은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그림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OWX는 이런 식으로 시트가 있다고 할 때 플러그인 설치를 통해서 이런 그 플러그인 목록들 중에서 OWX를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그인 창에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도구이고요. 간단하게 뭐 어떤 설정 창 같은 게 제공이 되고 거기에다가 쿼리 같은 걸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자세하게 시트를 실제로 띄워보고 보여드리면서 설명 더 드릴게요. 이렇게 쿼리를 입력하게 되는 부분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트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쿼리의 실행 결과가 시트로 하나 더 추가된다 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OWOX는 크게 이게 무료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좀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쿼리가 스케줄을 걸어놨는데 어느 날 안 돌았다던가 뭐 이러면 다시 수동으로 가가지고 한번 버튼 눌러준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했었던 경험이 저는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단위의 쿼리 저장 공간이 공유되기 때문에 내가 쓴 쿼리를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가 있더라고요. 수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남이 만든 쿼리를 수정할 수도 있거나 내가 몰래 수정할 수 있거나 뭐 업무하는 과정에서 몰래 수정한다는 건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그 점이 약간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 커넥터라는 구글이 만든 OWX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기능입니다. 구글 프로덕트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빅쿼리에서 바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SQL을 뭐 스케줄을 돌리고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모두 다 OWX와 거의 유사한 사용세를 가져요. 다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일 것 같고요. 사용 방법은 요 위쪽의 메뉴에서 이렇게 데이터 커넥터라는 기능이 추가로 활성되는, 그래서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워커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가 필요합니다. 이 기능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을 거라서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OWOX와 거의 비슷한 UX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고 바로 시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된다. 스케줄도 걸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커넥트인 경우에는 이게 UX가 매우 좀 유려한 편이에요. 처음 설명드렸던 OWOX보다는 조금 더 그 사용자 경험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OWOX는 플러그인의 한계 때문인지 조금 더 이렇게 구식의 UX이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 UI인데, 데이터 커넥터인 경우에는 구글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스프레드시트의 플러그인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기능 같은 게 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구글 워커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 같아요. 워커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는 비교적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워크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되니까 단점으로 생각돼요. 공통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케줄 작업을 걸어 놓을 수는 있는데, 이게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내가 걸어 놓은 스케줄을 더 이상 잘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뭔가 인수인계가 굉장히 절실해질 텐데 누락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스프레드시트는 굉장히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스케줄도 그냥 막 걸어 놓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문서에 가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그걸 멈추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좀 그게 관리의 용이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퇴사자가 없더라도 사실은 이게 개인이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그게 좀 난잡해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를 데이터 커넥터를 사용해서 모니터링 대시보드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기능의 배포들, UX 레벨에서의 기능 개선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전후 변화나 A/B 테스트의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전반적인 지표들을 그냥 보고 싶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뿌려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류의 헬스 체크를 위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다른 도구들에 비해서는 만들기가 워낙 수월한 편이고 쿼리도 직접 넣을 수 있고 업데이트도 스케줄도 걸기도 쉽고 하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단위 트렌드를 매번 갱신해서 본다라고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내용을 예시로 들어보면 스프레드시트 하나 만들고 OWOX에서 OWOX에서 쿼리 입력해가지고 데이터 추출해서 넣은 다음에 추출한 데이터를 피보팅해서 데일리로 썸 어그리게이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데일리 카운트 정도를 바로 차트로 만들어서 시각한다거나 정도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림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뽑을 그림은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이렇게 뿌려서 피보팅 한번 하고 시각화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림만 봐서는 사실 이게 뭐야 좀 부족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쁘게 꾸미기 시작하면 이렇게도 이쁘게도 꾸미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좀 손이 많이 갈 뿐이다. 이렇게까지 손을 많이 들어야 한다면 다른 도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간단한 시각화 레벨에서 혹은 헬스 체크 수준의 레벨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잘 해볼 수 있는 도구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까 이전 강의에서 사용했던 쿼리 그대로 좀 뿌려볼게요. 대신에 모든 날짜로 해보죠. 장바구니 담기 쿼리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프레드시트가 지금은 비어 있는데, 왜냐면 새 계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빈 스프레드시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대략 조금 크기를 크게 보여드리고 이제 빈 시트가 하나 만들어졌고 OWX 플러그인부터 좀 사용해 볼게요. 이쪽 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위에 메뉴 중에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부가 기능으로 보시면 부가 기능 설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 보시면 뭔가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 검색하세요. OWX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뭔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냥 엔터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업로드는 아닌 것 같고 데이터 가져오기니까 요 왼쪽 거 같아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보죠. 그러면 이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차트인 구글 시트 베이스드 온 데이터 구글 빅쿼리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설치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나라는 사람의 계정에 인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쿼리가 실행될 때 내 계정으로 쿼리가 실행된다는 인증을 해줘야 되니까 내 계정이다, 내가 허용한다 라고 한번 신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설치됐대요. 그러고 확장 프로그램에 다시 이쪽에 가보시면 아까 없던 게 뭔가 추가되어 있네요. OWX 빅쿼리 리포트.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없으니까 새 리포트를 추가해 보는 메뉴로 가보면요. 뭔가 안내문이 나오네요. 설명서는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안내문이 나온 다음에 다시 닫아버렸네요. 새 리포트를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면 왼쪽에 창이 하나 뜨죠. 뭔가 설명서는 더 읽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왼쪽 창에서 이제 이 OWX를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인데 프로젝트 이름 설정하고요. 그리고 쿼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사실 이 계정이 지금 있는 GCP 계정과 연동됐기 때문에 이 계정이 조회 권한을 가진 모든 빅쿼리의 프로젝트 아이디들이 이쪽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뿐입니다. 하나 선택해보고 뭔가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나오는데 왜냐면 지금 작성해 놓은 쿼리가 없었기 때문에 할 게 없다 라는 얘기고요. 뭔가 크리에이트 눌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중간에 하나 창이 떴고 여기에 쿼리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되죠. 약간 처음에 어떤 식으로 쿼리를 짜야 된다라는 안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쿼리를 짜도 되고 혹은 그냥 이걸 실행해 봐도 되고 합니다. 이 쿼리 보시면 아시다시피 빅쿼리 퍼블릭 데이터, 공개 데이터의 샘플에 GitHub 관련한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그냥 예시로 넣은 상태예요. 뭔가 문법이 이상한 게 있는데 이렇게 브라켓으로 감싼 게 있잖아요. 이게 OWX라는 플러그인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약간 매개 변수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개 변수는 별도로 설명서 같은 걸 좀 보면 어느 뭔가 파라미터를 좀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복사해 왔던 쿼리 넣어보죠. 보시면 이렇게 add to cart 쿼리였잖아요. 그래서 쿼리 타이틀도 이름을 적당히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짠 쿼리 저장하게 될 거고 뭔가 실행할 수 있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add to cart라는 이름으로 시트를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뭔가 뒤에서 돌기 시작해요. 지금 보시면 뭔가 프로세스가 돌고 있죠. 잡을 실행하는 걸 준비 중인 것 같고, 실행했고, 쓰기 시작한 것 같고, 쓰기 시작했어요. 이 뒤쪽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이 보이시죠? 뭔가 지금 없던 게 생겼어요. 지금 썼고, 다 썼나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add to cart라는 시트가 하나 추가됐고 거기에 데이터가 잔뜩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전체 데이터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꽤 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가지고 피벗 테이블 한번 돌려서 데일리 트렌드 정도 한번 보고 시각화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삽입 피벗 테이블 해볼게요. 새 시트로 만들기 해보고 저는 컬럼을 날짜로 두고 행에 들어가 있는 거를 뭐 디멘전으로 두고 싶은데 일단은 날짜별로 유저 카운트의 썸 정도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행 뭔가 이렇게 이쁘게 날짜별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 같죠. 그리고 사용자의 수를 이렇게 세봤습니다. 그럼 뭔가 이 일자별로 몇 명이나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몇 명씩 장바구니에 담궜는지, 뭐 이런 류의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은 이쪽에 이제 뭐 아이템 네임 정도를 행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뭐 아이템마다 몇 명 장바구니에 담궜는지 정도가 보이죠. 근데 워낙 많은 아이템이 있어서 빈칸이 많네요. 지금은 그냥 데일리 트렌드 정도만 확인해 볼까요? 피벗 했고 이런 식으로 피벗 했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라인 그래프 정도 그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만큼 영역에 차트, 라인 차트로 생성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요렇게 날마다 장바구니에 담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시각화는 매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바로 뿌려볼 수 있었다가 되는 것 같고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건 아까 되게 많은 아이템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 아이디 넣어서 이제 이 아이템 아이디 하나씩마다 뭔가 차트를 다 뿌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 아니 이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라인 차트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만큼 선택했으니까 바로 삽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그려졌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에서 차트를 뿌리고 디멘전 나눠서 그 구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매우 간단하게 해볼 수 있다는 것 보여드렸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스프레드시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스튜디오인데요. 데이터 스튜디오도 비슷합니다. 얘는 그 스프레드시트와는 다르게 본격적인 BI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BI 도구입니다. 무료이고 구글 닥스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 생성하거나 편집하거나 관리하거나 모두 앞서 스프레드시트에 설명드릴 때처럼 장점이 크다라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사실 굉장히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BI 도구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이기도 하고
약간 모자란 기능들이 조금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빅쿼리로 다이렉트로 조회를 때리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는 쿼리를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 좀 주의하셔서 사용해야 됩니다. 데이터 추출 방법은 딱 몇 가지 없습니다. 데이터 스튜디오는 빅쿼리와 완전히 잘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커넥터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빅쿼리 커넥터 그냥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매우 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스튜디오는 뭐 여러 가지 소스들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뭐 데이터 소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별도로 JDBC 뭐 드라이버 같은 OBDC 드라이버 같은 애들을 사용해서 플러그인을 커넥터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드 파티들에서 이런 그 커넥터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빅쿼리에서 네이티브로 구글이 만든 커넥터가 있으니까 크게 뭐 선택할 여지가 별로 지금은 없죠. 간단하게 이후 시간에 조금 더 보여드릴 거니까 그림만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보이는 거는 구글 어널리틱스도 보이고 구글 애드도 있고 스프레드시트도 있고 빅쿼리도 보이네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건 빅쿼리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프로젝트 고르고 쿼리 입력하는 기능이 마찬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조금 더 사용이 쉬운 UX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뭐 갱신 주기도 설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뭔가 속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장치 같은 것들도 조금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와는 다르게 그 쿼리의 결과를 부가적으로 한 번 더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써놓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 BI 도구들과 조금 더 유사한 기능 같은 게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각화 방법들을 제공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파이 차트도 만들 수 있고 라인 차트도 제법 이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차트들을 만들 때 다른 BI 도구들처럼 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뭐 조금 더 이쁘게 UX도 유려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차트를 선택하는 요런 류의 도구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차트들이 제공이 됩니다. 요 데이터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시각화하고 뭐 대시보드를 활용한다고 하면 실제로 스프레드시트보다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스프레드시트는 그냥 날것으로 뭐 차트 뿌리고 그냥 피벗 테이블 해가지고 시트에 셀에다가 꾸겨 넣고 하면 되는데, 데이터 스튜디오는 PPT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야 하는 그 느낌이 좀 드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는 편인데, 시트에 비해서는 동적으로 차트 구성을 할 때 조금 유리합니다. 시트에서는 다른 없던 값이 나왔을 때 그 값을 어딘가에 붙여넣기가 좀 쉽지 않은 편이고, 동적으로 차트를 구성한다거나 피벗 테이블을 구성한다거나 할 때 조금 고장 날 때가 많은데, 데이터 스튜디오는 그럴 때 좀 고장이 안 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활용하기에 좋다라고 생각되고, 그야말로 PPT 자료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사용세를 가지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를 넣기가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쿼리 실행이 매번 되기 때문에 이게 쿼리의 그 비용 최적화 같은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번 쿼리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쿼리가 좀 작업할 때 매번 이 작업자가 뭔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바꿀 때마다 쿼리가 실행되기 때문에 좀 느린 점이 있습니다. 답답해요. 간단하게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데이터 불러오고 시각화해서 차트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쿼리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데이터 스튜디오 로 이동해보면 마찬가지로 빈 문서 만들기 해볼게요. 지금 아무런 보고서도 없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런 약관 같은 게 좀 필요하네요. 저는 가나 사람으로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에 대한 수집을 하는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규 문서를 하나 지금 만들었고 이제 바로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다가 출력할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야 된다 라는 안내부터 나와요. 우리는 빅쿼리 사용할 거죠. 이렇게 빅쿼리 선택하면 빅쿼리 선택하면 이 부분에 처음에 아무래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권한 확인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증 한번 해주니까 내가 가진 프로젝트가 나오는군요. 요 보시면 내 프로젝트의 데이터 세트를 바로 볼 수 있게 뭐 연결도 되고 혹은 어느 테이블에 있는지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라 쿼리를 입력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쿼리 입력하는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냥 제가 짰던 쿼리 그대로 입력할게요. 그러면 이쪽에 쿼리 입력한 걸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쿼리가 실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뭐 로깅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얘가 뭔가 지금 뭐 지 맘대로 쿼리를 좀 편집해서 날리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어떤 이 데이터 스튜디오가 자기에게 맞는 형식의 뭔가 데이터로 조회하기 위해서 이 쿼리를 랩핑 해가지고 뭔가 쿼리를 제네레이션 합니다. 그랬고 데이터는 다 불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뭔가 이쪽에 불러진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지 맘대로 만들었죠. 테이블을. 지금 확인해 보면 이쪽에 데이터 소스가 있고 저 선택된 테이블에 출력된 측정 기준이나 측정 항목은 무엇이다. 뭐 약간 데이터 스튜디오가 자기 맘대로 추가해서 만든 테이블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뭐 우리는 아까 유저 카운트를 썸해서 측정 항목으로 두고 싶으니까 이걸 바꿔보죠. 요건 지울게요. 그러면 뭔가 얘가 지금 색깔이 뭔가 희끄무리해졌는데 뭔가 이 아이템의 유저 카운트가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템 아이디가 아니라 데이트 기준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측정 기준을 아이템 아이디가 아니라 데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뭔가 제가 느리다고 했던 게 왜인지 아시겠죠? 지금 실제로 쿼리가 돌아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뭐 테이블에 데이트별로 유저 카운트 잘 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원했던 건 테이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좀 라인 차트로 뿌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원하는 타입의 시계열 차트가 좋겠네요. 그러면 이쪽에 뭔가 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스프레드시트에서 보셨던 그림과 거의 비슷한 차트가 나오죠. 시계열 차트이고 사용자 몇 명이 add to cart 했는지 이벤트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스프레드시트보다는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 아이디나 혹은 뭐 네임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측정 기준을 추가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가 봤던 그 복잡한 차트가 나오게 될 거고, 로딩이 좀 길죠. 네, 요렇게 아이템 아이디별로 장바구니 담근 사람 몇 명인가, 뭐 되게 많은 숫자가 나 아이템 아이디별로 이렇게 쪼개져서 더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하나 추가할 수 있고, 혹은 옆에다가 뭐 만들었던 차트 그냥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 이제 조정해가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로 가가지고 뭐 차트 몇 개 더 추가한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추가, 다른 페이지에는 표로 추가하기, 뭐 이런 식으로 1페이지, 2페이지 구성 가능하고, 요 페이지를 통해서 누르게 되면 왼쪽에 페이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처음에 만들었던 거, 두 번째로 만들었던 거, 이런 식으로 차트를 내 맘대로 구성할 수 있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혹은 이런 류의 약간 장식 요소를 넣는 게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고, BI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여기까지 데이터 스튜디오나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어떤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주요한 인사이트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도구, 빅쿼리를 사용할 때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 스튜디오 사용하시면 싼 값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빅쿼리와 관련된 도구들, 기능들 소개해 드렸고, 앞으로 빅쿼리 사용하실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가 있으니까. 네. 마무리는 어떻게 카메라 보고 하실까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빅쿼리와 관련된 기능들 전반적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고요.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실 때 빅쿼리에서 데이터 추출하거나 혹은 뭐 운영에 필요한 기능들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할 때 필요한 기능들 전반적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주로 실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기능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손이 많이 안 가면서도 약간 ROI가 많이 나오는 편의 생산성이 높은 도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빅쿼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빅쿼리에서 데이터 추출해서 어딘가에 뿌리는 것도 되게 다른 도구들에 비해서는 좀 훨씬 수월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쿼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분석할 때 굉장히 허들이 좀 낮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쉽다라는 점에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용성이 높은 도구였다, 굉장히 선호하게 된 도구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정보들, 기능들을 기반으로 빅쿼리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